내 몸의 건강을 위한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옷을 제대로 갈아입기 어렵다. 샤워하기도 힘들다. 잠잘 때조차도 고통스럽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오십견으로 인한 증상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방치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조기에 치료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관련 정보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드리기 위해서 정형외과 전문의 진석환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을 드릴까요? 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진석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차분하게 설명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오십견입니다. 흔히 오십견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이게 정확한 병명은 아닌 거죠? 네, 오십견은 지금처럼 의학이 발전하기 이전 50세 전후로 특별한 원인이 없이 어깨가 아픈 경우를 통칭하던 말입니다. 이 오십견의 정확한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인데요. 유착성 관절낭염은 어깨가 얼었다는 의미에서 동결견, frozen shoulder라고도 불리며 어깨 관절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고 이것이 진행하면 관절 주머니의 섬유화 또는 유착이 발생하여 어깨가 굳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병명은 유착성 관절낭염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50세 전후로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오십견이라고 불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십견이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요? 네, 앞서 언급한 유착성 관절낭염이 주로 50세 전후로 많이 발병한다고 해서 오십견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일본에서 유래한 용어로 정확한 진단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어쩌죠? 근데 사실 오십견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정확한 병명은 유착성 관절낭염 혹은 동결견이지만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오십견이라는 이름으로 주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서 발생 시기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50대 즈음에 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오십견이라는 이름이 붙어졌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데 최근에는 사실 발생 연령대가 좀 많이 낮아졌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십견은 1차적으로는 또는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2차적인 원인 중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 최근 젊은 층에서도 많이 생기고 있으며 과도한 운동, 또 가사노동, 잘못된 자세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경우에 그다음에 외상 등으로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 연령대가 좀 낮아진 측면이 있군요. 네. 그러면 1차적인 원인은 뭘까요? 노화인가요? 특발성이라고도 하는데요. 특별한 원인 없이 통증이 수반되어 수동 및 능동운동 장애를 가져오는 질환으로 아직까지 정립된 원인을 찾아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50세 즈음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 오십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꼭 50세가 되지 않았어도 그 이하의 젊은 나이여도 어깨 움직이기가 어렵다 혹은 어깨 운동에 제한이 좀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시간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풀어갈게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유사 질환입니다. 어깨 질환도 굉장히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증상도 부위도 이게 비슷해서 그런지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 질환들 저희가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환들이 있습니까? 그 성인 어깨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환은 회전근개 질환입니다. 네. 성인 어깨 만성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어깨 관절을 감싸며 움직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을 통칭해서 회전근개라고 하는데요. 이 힘줄의 퇴행성 변화 또는 외상으로 인해 병변이 생겼을 때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병명으로 찾자면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그럼? 회전근개의 칼슘염의 침착으로 인해 어깨 통증 및 운동 제한을 초래하는 석회성 건염이 있고 퇴행적 변화나 외상으로 인해 회전근개가 찢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이 있습니다. 아, 많이 들어본 질환명이네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이 50견이라는 질환도 어깨에서 우리가 흔히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인 거죠? 네, 맞습니다. 50견은 중년층의 어깨 통증에서 약 20-30%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회전근개 질환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해 보이는 다른 유사 질환과는 다르게 이 50견에서만 나타나는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따로 있습니까? 그 50견은 능동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수동적인 어깨 운동에서도 통증을 호소하고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을 보인다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흔히 혼동하는 회전근개 질환에서는 수동적인 운동에서는 통증을 호소하지 않아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다른 어깨 질환들과 혼동하기 쉬운데요. 증상 면에서 구분해 두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발생 원인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뭐 간단하게는 알아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50견이라는 질환이 발생을 하는 건가요?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고 이것이 진행하면 관절 주머니의 섬유화 및 유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다고는 하지만 발생에 영향을 주는 기여하는 그런 요인들은 좀 알고 계신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 인자로는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과 같은 내분비계 질환에서 발병이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당뇨병은 당뇨가 없는 일반인에 비해 5배 이상 발병 가능성이 높으며 양쪽 어깨 발생 빈도가 40%로 당뇨가 없는 환자군의 18%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심장질환, 또 호흡기 질환, 경추질환 등에서도 2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어깨 주위 외상이나 이로 인해 장기간의 고정, 회전근개 파열이나 석회성 건염 등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게 다른 질환들과 연관이 좀 돼 있는 면이 있네요.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당뇨라든지 내분비계 질환이라든지 뭐 심장 질환이라든지 호흡기 질환과도 관련돼서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 지금 들어봤는데 혹시 다른 이유로 뭐 예를 들면 어떤 사고 같은 그런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을까요? 경관절 주위의 골절 등의 외상을 당했거나 이로 인해서 장기간 고정을 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깨 쪽 통증이잖아요. 그러면 목 관련된 질환도 어깨까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더라고요. 그럼 요즘에 사실 목 디스크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목 디스크 때문에 이 50견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지도 좀 여쭤볼까요? 목 디스크 자체가 직접적으로 50견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목 디스크로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신경 증상이 만성 어깨 관절 통증을 일으키면서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가 감소하고 이것이 50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처음에 간단하게 살펴주셨던 노화라든지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서 50견이 생길 수도 있고 방금은 여러 관련된 질환들도 알려주셨어요.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노화 때문에 생겼겠거니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하다. 이런 증상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네? 라고 의심이 되신다면 반드시 병원 가셔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단계별 진행 과정입니다. 50견은 진행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나요? 50견은 신체 검진 소견 및 관절경 소견에 따라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구분은 적절한 치료 선택과 예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통증기로 관절경 소견에서 유착이나 관절 주머니의 구축은 보이지 않고 섬유성, 염증성 활액막 반응만 보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환자들은 정상적인 운동은 가능하나 야간에 특히 심해지는 통증을 호소합니다. 약 3개월 정도 진행하게 되며 이 시기에는 관절 내 국소 마취제로 통증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어깨 힘은 유지되고 있으나 팔을 바깥으로 돌리는 외회전 운동 범위가 감소되며 이 시기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지금 4가지 단계 중에서
초기 단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밤에 통증이 심해지고 팔을 바깥쪽으로 돌리기 어려워지는 단계. 이게 초기 단계군요. 하지만 국소마취 같은 치료로 충분히 쉽게 수월하게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 다음 2단계는 어떤 과정인가요? 두 번째 단계 결빙기에서는 관절경 소견상 활액막의 증식이 동반된 급성 활액막염과 관절 주머니의 유착이 시작됩니다. 통증이 매우 심해지고 운동 범위가 감소하나 처음에는 크게 감소하지는 않고 서서히 강직이 진행하게 됩니다. 약 2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까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1단계와 증상은 비슷한데 강도가 훨씬 심해진 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군요. 네. 네. 이어지는 3단계, 4단계도 알려주실까요? 세 번째 단계는 성숙 단계, 강직기로 관절경 소견상 활액막염이 감소하고 섬유화 소견이 보입니다. 통증은 앞선 두 단계에 비해서 감소해서 운동 범위 끝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도로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운동 범위가 매우 감소하게 됩니다. 약 9개월에서 15개월 정도 진행하게 되고요. 네 번째 단계는 만성화 단계, 용해기로 관절경 소견상 섬유화가 매우 심해져서 관절 내 구조물을 관절경으로 확인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환자들은 관절 운동 범위가 다시 증가하게 되며 통증은 거의 없어집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남게 됩니다. 약 5개월에서 12개월간 진행되며 이런 50견의 진행 과정은 평균 30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1단계와 2단계 때 느꼈던 워낙 강도 높은 통증이 또 3, 4단계에는 거의 사라지듯이 없어지다 보니까 나았구나, 자연 치유됐구나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진행되는 그 단계마다 개월수가 또 있는 것 같네요. 진행되는 개월수가.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토탈 한 평균적으로 30개월 동안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진행되는 그 속도, 과정이 개인차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좀 유난히 좀 빨리 진행이 되기도 하나요? 네, 맞습니다. 사람마다 진행 속도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사람은 12개월 정도에 앞서 설명드린 과정들이 진행되고 늦게 진행되는 경우 40개월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증상에 대해서 한 번만, 그러니까 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단계별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약간씩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50견이라는 이 질환에 대해서 이제 딱 생각을 해보면 이 질환은 50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으면 그것도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다른 어깨 질환들에 비해서 수개월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통증을 호소합니다. 야간 통증이 흔하고 아픈 어깨 방향으로 누워 잘 때 통증이 악화됩니다. 통증과 함께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하게 되고요. 보통 내회전 운동 범위가 먼저 감소하게 되고 전방 굴곡, 외회전 운동 범위가 감소가 이어집니다. 머리를 감거나 빗질,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는 동작, 브래지어 잠그는 동작 등을 어려워하게 됩니다. 운동 범위의 제한이라는 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 올려지지도 않고 아무리 이렇게 물리적인 힘을 더 가해도 올라가지지 않는다는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50견 같은 경우는 내가 스스로 하든 남이 해주든 모든 관절 운동 범위가 잘 되지 않는 거고 회전근개 팔 같은 경우는 내가 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팔을 들어 올렸을 때는 그나마 50견에 비해서 조금 더 잘 올라가게 됩니다. 요게 또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그런 증상들로 50견이 의심이 되면 이제 병원 가면 일단은 검사부터 진행을 하시잖아요. 어떤 검사들이 이루어집니까? 우선 관절 운동 범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전방 거상 운동, 외전 운동, 중립이 외회전 운동, 외전 상태에서의 외회전 운동, 또 내회전 운동 범위를 능동적, 수동적 운동으로 나누어 측정해서 관절 운동 범위 감소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보통 방사선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상이 오래된 사람들은 골감소증 소견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MRI 검사를 1차적으로 시행하지는 않는데 관절 주머니가 두꺼워지는 소견, 또 애과 관절 주머니의 용적이 감소된 소견 등을 MRI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50견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엑스레이 검사군요, 일단은.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는 이게 진단이 어려운 건가요? 가장 기본적인 검사이기는 하지만 보통 엑스레이 검사상에서는 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나 석회성 건염, 또 경관절 탈구 등을 확인함으로써 2차성 유착성 관절낭염 진단에 도움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증상이 오래된 사람들은 골 감소증을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한 검사들로 인해서 50견이라는 진단이 나오게 된다면 바로 치료 들어가야죠. 앞서서 살펴본 진행 단계에 따라서 치료법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일단 1차적으로 어떤 공통적인 치료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50견 치료에는 스트레칭 운동이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특히 수동적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관절 운동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시계추 운동, 손가락으로 벽 타고 오르기, 막대를 이용한 운동, 또 도르래 운동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하는 동안 약물요법, 스테로이드 주사 요법 등을 통해 3개월 이상 충분히 통증 조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견갑상 신경차단술도 또 시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 운동 범위 제한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그런 운동 범위 제한이 심하게 나타나는 단계이거나 혹은 통증으로 인해서 자세 잡기가 스트레칭 자세 잡기가 너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치료가 필요합니까?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또는 다른 종류의 진통제를 사용해서 통증을 조절하여 운동을 도와줄 수 있으며 경구 및 관절각 내 스테로이드 주사요법, 또 견갑상 신경차단술 등을 통해 통증을 조절하여 스트레칭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자, 유착성 관절낭염 50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치료법 여쭤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하고 스트레칭이 어렵다고 하면 뭐 약물이나 주사 치료로 도와줄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까? 한 4에서 6개월 정도의 재활 치료에 호전을 보이지 않는 환자들의 경우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분 마취 또는 전신 마취 하에 도수 조작술을 이용해 유착된 관절 주머니를 파열시켜 운동 범위를 늘려주는 관절각 내 관절 주머니 유리술을 시행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관절경을 이용한 관절 주머니 유리술이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에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면 그러니까 재발 없이 완치가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완벽한 건 없긴 한데 이런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조기에 재활 운동을 시행하지 않으면 또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활 운동은 꼭 해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50견의 치료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이게 아프지 않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방법이 있으면 그 팁도 좀 주시죠. 평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바른 자세를 취해서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무거운 물건을 무리하게 반복적으로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테니스, 야구, 골프와 같은 운동 시 무리한 스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기에 증상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시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른 자세의 얘기는 정형외과 선생님 나오시면 꼭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를 늘 바로 잡게 됩니다. 이게 이런 생활 습관만으로도 50견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나의 생활 습관 어떤지 올바른지 다시 한번 다 잡아보시고 이게 초기에 잘 발견을 한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괜히 방치하지 마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 꼭 찾아가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50견에 대한 인터뷰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진석환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